당신은 살아야 해요. 하늘이를 위해서라도. 기억은 사라져도 당신을 향한 이 떨림과 아이의 애틋함은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비 오는 날 이 둘에게는 어떤 일이 있었던 걸까요?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어떤 사랑은 기억보다 깊은 곳에 새겨집니다. 뇌가 잊어도 가슴이 기억하는, 영혼이 알아보는 그런 인연이 세상엔 존재합니다.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모든 것을 잃고도 서로를 찾아낸 두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자, 지금부터 무슨 사연이 있었는지 지금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새벽 5시 30분. 대한그룹 본사 건물의 불빛이 하나둘 켜지기 시작했습니다. 강도윤 회장은 벌써 2시간째 회의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48배 나이, 업계에서 가장 젊은 회장이라는 타이틀을 얻은 지 벌써 10년이 흘렀지만 그에게 편안한 아침이란 없었습니다. 회장님, 유럽 지사 보고서 검토 완료하셨습니까? 비서실장 김 과장의 목소리에 도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서류를 정리하며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스카이라인이 희뿌연 새벽 안개 속에 잠겨 있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들어가 보십시오. 도윤은 혼자 로비로 향했습니다. 이른 시간이라 건물은 조용했습니다. 구두 소리만이 대리석 바닥을 때리며 울렸습니다. 로비를 가로질러 주차장으로 가려던 그때였습니다. 바닥을 닦고 있던 한 여자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시간이 멈췄습니다. 도윤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가슴이 쿵 하고 내려앉는 느낌이었습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심장이 제멋대로 뛰기 시작했습니다. 이유를 알 수 없었습니다. 처음 보는 얼굴이었습니다. 분명 처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익숙한 걸까요? 여자는 청소부 유니폼을 입고 있었습니다. 40 중반쯤 되어 보였습니다. 얼굴엔 세월의 흔적이 새겨져 있었지만 눈빛만큼은 맑았습니다. 그 눈이 도윤을 보는 순간 여자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여자가 황급히 고개를 숙이며 비켜섰습니다. 하느나 가슴팍에 달린 명찰에 그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은하는 걸레를 쥔 손에 힘을 주며 고개를 돌렸습니다. 도윤은 그녀가 지나가는 모습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뭔가 말을 해야 할 것 같았습니다. 입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발도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뭐지, 이 느낌은. 가슴이 조여왔습니다. 숨쉬기가 힘들었습니다. 어지러웠습니다. 뇌가 무언가를 필사적으로 찾으려는 듯 아팠습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백지 같은 공백만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도윤은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주차장으로 가는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차에 올라타서도 시동을 걸지 못했습니다. 백미러에 비친 자신의 얼굴이 낯설었습니다. 창백했습니다. 식은땀이 이마에 맺혀 있었습니다. 대체 뭐지? 중얼거린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핸들을 움켜쥔 손마디가 하얗게 변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내내 도윤의 머릿속엔 은하의 눈빛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맑으면서도 슬픈, 그리운 듯 하면서도 두려운 그 눈빛. 왜 가슴이 이렇게 시린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도윤은 침대에 누웠지만 잠들지 못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눈을 감았다 떴다를 반복했습니다. 새벽 3시가 넘어서야 겨우 잠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꿈을 꿨습니다. 오랜만에 꾸는 꿈이었습니다. 폭우가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천둥이 하늘을 갈랐습니다. 도윤은 누군가를 꼭 껴안고 있었습니다. 여자였습니다. 떨고 있었고 차가웠습니다. 당신은 꼭 살아야 해요. 도윤은 외치고 있었습니다. 목이 찢어지도록 눈을 뜨려 했습니다.
떠지지 않았습니다. 몸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숨이 막히고 질식할 것 같았습니다. 안 돼, 안 돼요. 누군가의 비명이 들렸습니다. 귀를 찢는 듯한 비명이었습니다. 도윤은 벌떡 일어났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고 있었습니다. 식은땀이 등을 적셨습니다. 침대 시트가 땀으로 젖어 있었습니다. 숨을 헐떡였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침실 창문 너머로 새벽빛이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시계를 보니 5시였습니다. 더 이상 잠들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도윤은 욕실로 가서 찬물로 세수를 했습니다.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눈 밑엔 시커먼 다크서클이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하늘이. 입 밖으로 그 이름을 꺼냈습니다. 낯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너무나 익숙했습니다. 마치 수없이 불러본 이름처럼. 출근 준비를 하면서도 도윤의 머릿속은 혼란스러웠습니다. 넥타이를 매다 말고 멍하니 서 있기도 했습니다. 커피를 마시다가 손이 떨려 컵을 흘릴 뻔하기도 했습니다. 회사에 도착했을 때 도윤은 이상한 행동을 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지 않고 로비를 천천히 걸었습니다. 어제 은하를 본 그 자리를 지나쳤습니다.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그녀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내가 지금 뭘 하는 거지?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대답이 없었습니다.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도윤은 같은 행동을 반복했습니다. 일부러 일찍 출근했습니다. 로비를 천천히 걸었습니다. 은하를 찾았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아침이었습니다. 은하가 계단 난간을 닦고 있었습니다. 도윤은 멈춰섰습니다. 가슴이 또 뛰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엔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심호흡을 하고 다가갔습니다. 실례합니다. 은하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마주쳤습니다. 은하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걸레를 쥔 손이 떨렸습니다. 네, 회장님. 목소리가 잠겨 있었습니다. 도윤은 입술을 적셨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말이 목구멍에서 맴돌았습니다. 혹시 말을 잇기가 어려웠습니다. 혹시 우리 어디서 만난 적 있습니까? 은하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순간 눈빛이 촉촉해졌습니다.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니요. 대답이 떨렸습니다. 그런 적 없습니다. 거짓말이었습니다. 도윤은 알 수 있었습니다. 은하의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목소리가 갈라져 있었습니다. 눈을 마주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정말입니까? 도윤이 한 걸음 다가섰습니다. 은하가 뒷걸음질 쳤습니다. 죄송하지만 일을 마저 해야 해서. 은하가 몸을 돌렸습니다. 황급히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발걸음이 흐트러졌습니다. 거의 도망치듯 사라졌습니다. 도윤은 그 자리에 선 채로 은하의 뒷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가슴이 아팠습니다. 이유도 모를 아픔이 밀려왔습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왜 이럴까요? 왜 이렇게 그녀가 신경 쓰이는 걸까요? 왜 그녀를 보면 가슴이 저리는 걸까요? 도윤은 그날 내내 업무에 집중하지 못했습니다. 회의 중에도 멍하니 창밖만 바라보았습니다. 임원들의 보고를 듣다가 말고 딴 생각에 빠지기도 했습니다. 회장님, 괜찮으십니까? 비서실장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 네, 괜찮습니다. 도윤은 애써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속은 온통 혼란스러웠습니다. 퇴근 시간이 되었습니다. 도윤은 서류를 정리하다 말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석양이 지고 있었습니다. 붉은 노을이 하늘을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문득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이유를 알 수 없는 슬픔이 밀려왔습니다.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목이 메었습니다. 나한테 무슨 일이 있었던 거지?
도윤은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왜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는 거지? 대답은 없었습니다. 다만 가슴 한구석에 커다란 구멍이 뚫려 있는 듯한 느낌만이 그를 짓눌렀습니다. 일주일이 흘렀습니다. 도윤은 매일 아침 일찍 출근했습니다. 로비를 지나며 은하를 찾았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다른 청소부들만 보였습니다. 은하는 일부러 피하는 것 같았습니다. 이상했습니다. 회사에 수백 명의 직원이 있는데 유독 한 사람만 신경 쓰였습니다. 한 번도 제대로 대화를 나눠본 적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밤마다 꿈을 꿨습니다. 같은 꿈이었습니다. 폭우, 천둥, 누군가를 안고 있는 자신, 그리고 그 목소리. 당신은 꼭 살아야 해요. 하늘이 위에서라도. 하늘이. 그 이름이 꿈속에서 계속 들렸습니다. 아이의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작은 손이 자신의 손을 잡는 느낌이 생생했습니다. 잠에서 깨면 베개가 눈물로 젖어 있었습니다. 자신이 울었다는 것도 모르고 잠밤이었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듯 아팠습니다. 금요일 저녁이었습니다. 도윤은 늦게까지 회사에 남아 있었습니다. 임원들이 모두 퇴근한 후에도 서류를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집에 가기 싫었습니다. 혼자 있으면 이상한 생각들이 밀려왔습니다. 시계를 보니 밤 10시가 넘었습니다. 도윤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건물을 나가려는데 복도 끝에서 불빛이 보였습니다. 청소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은하였습니다. 그녀가 사무실 유리창을 닫고 있었습니다. 등을 보이고 서 있었습니다. 허리가 굽어 있었습니다. 손이 쉬지 않고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도윤은 멈춰 섰습니다. 가슴이 뛰었습니다. 말을 걸어야 할까? 그냥 지나가야 할까? 망설였습니다. 은하가 몸을 돌렸습니다. 눈이 마주쳤습니다. 회장님. 은하가 깜짝 놀라 물통을 떨어뜨렸습니다. 물이 바닥에 쏟아졌습니다. 급히 걸레로 닦으려 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괜찮습니다. 도윤이 다가갔습니다. 쪼그려 앉아 함께 물을 닦았습니다. 회장님, 안 됩니다. 제가 할게요. 은하가 당황하며 말했습니다. 도윤의 손을 막으려 했습니다. 그 순간 두 사람의 손이 스쳤습니다. 전기가 흐르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은하가 손을 움찔 거두었습니다.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도윤도 멈췄습니다. 가슴이 쿵쿵 뛰었습니다. 손끝이 저렸습니다. 이 느낌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분명 전에도 느껴본 적이 있었습니다. 언제였을까요? 죄송합니다. 은하가 급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물통을 들고 가려 했습니다. 잠깐만요. 도윤이 그녀를 불렀습니다. 은하가 멈췄습니다.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어깨가 굳어 있었습니다. 저는 도윤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요즘 이상한 꿈을 꿉니다. 은하의 어깨가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폭우가 쏟아지는 꿈이에요. 누군가를 안고 있는 꿈, 그리고 하늘이라는 이름이 들립니다. 은하의 손에서 물통이 떨어졌습니다. 덜컹 소리가 복도에 울렸습니다. 혹시 도윤이 한 걸음 다가섰습니다. 혹시 아십니까? 하늘이가 누구인지. 은하가 천천히 몸을 돌렸습니다. 눈가가 붉어져 있었습니다. 입술을 깨물고 있었습니다. 모릅니다. 떨리는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모릅니다. 거짓말이었습니다. 명백한 거짓말이었습니다. 은하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제발. 은하가 간신히 말을 이었습니다. 저를 그냥 내버려 두세요. 왜 우십니까? 도윤이 물었습니다. 가슴이 조였습니다.
왜 제가 그 꿈을 꾸면 당신이 우는 겁니까? 은하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고개를 저으며 뒤돌아 뛰어갔습니다. 복도 끝으로 사라졌습니다. 도윤은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뭔가 중요한 걸 놓치고 있는 느낌이었습니다. 잡을 듯 잡히지 않는 기억의 조각들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도윤은 백미러를 통해 자신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지쳐 보였습니다. 늙어 보였습니다. 눈빛에 생기가 없었습니다. 내가 뭘 잊고 있는 거지? 밤새 잠들지 못했습니다. 새벽 4시 도윤은 서재로 갔습니다. 책장을 열었습니다. 오래된 사진첩을 꺼냈습니다. 사진들을 넘겼습니다. 어린 시절 사진, 대학 시절 사진, 해외 출장 사진. 모든 것이 낯설지 않았습니다. 기억났습니다. 그런데 5년 전부터였습니다. 사진이 없었습니다. 완전히 공백이었습니다. 도윤은 손을 멈췄습니다.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습니다. 왜 10년 전 사진이 없지?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오래된 서류들을 뒤적였습니다. 병원 진료 기록이 나왔습니다. 5년 전 12월 23일. 교통사고. 손이 떨렸습니다. 단기 기억상실 증세. 환자 가족 없음. 서류가 손에서 떨어졌습니다. 기억상실. 자신이 기억을 잃었다는 것을 잊고 있었습니다. 아니, 애써 외면하고 있었던 건지도 몰랐습니다. 도윤은 책상에 주저앉았습니다. 머리를 감싸쥐었습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뭘 잊은 걸까요? 누구를 잊은 걸까요? 일요일 아침, 도윤은 병원을 찾았습니다. 10년 전 자신을 치료했던 신경외과 의사를 만났습니다. 회장님을 다시 뵙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의사가 놀란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제 기억 상실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도윤이 단도직입적으로 말했습니다. 어디까지 아십니까? 의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무것도 모릅니다. 10년 전 일이 전혀 기억나지 않습니다. 의사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차트를 꺼냈습니다. 사고 당시 두부 손상이 심각했습니다. 측두엽 부분에 타격을 받으셨죠. 기억을 저장하는 해마 부분이 손상되었습니다. 그럼 영구적인 겁니까? 단정할 수 없습니다. 어떤 환자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기억을 되찾기도 합니다. 특정 자극에 의해서요. 자극이요. 익숙한 냄새, 소리, 장소, 혹은 사람. 도윤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사람이라면 사고 전에 가까웠던 사람을 만나면 기억이 돌아올 수도 있습니다. 의사가 잠시 멈췄다가 조심스럽게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회장님, 사고 당시 기록을 보면 혼자 계셨습니다. 가족이나 지인이 없으셨어요. 정말입니까? 네. 신원 확인도 지갑에 있던 명함으로 했습니다. 병원비도 회사에서 처리했고요. 이상했습니다. 그럼 왜 꿈속에서 누군가를 안고 있었던 걸까요? 왜 하늘이라는 이름이 들렸던 걸까요? 혹시 사고 당시 블랙박스 영상 같은 건 없습니까? 의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경찰 조사 기록에는 없었던 걸로 압니다. 도윤은 병원을 나와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10년 전 사고 기록을 요청했습니다. 담당 경찰관이 파일을 찾아왔습니다. 사고 현장에서 블랙박스를 찾지 못했습니다. 차량이 심하게 파손되어서요. 그럼 목격자는요? 없었습니다. 새벽 시간이라 인적이 드물었거든요. 막다른 길이었습니다. 도윤은 회사로 돌아왔습니다. 비서실장을 불렀습니다. 10년 전 제 사고 관련 자료를 모두 찾아주십시오. 회장님, 그건 모든 것을 찾아주십시오. 작은 것도 놓치지 말고. 비서실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흘이 지났습니다. 비서실장이 두툼한 파일을 들고 왔습니다. 회장님, 찾았습니다. 도윤의 심장이 뛰었습니다.
사고 차량이 폐차장에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블랙박스를 찾아 복구했습니다. 지금 보여주십시오. 노트북이 켜졌습니다. 영상이 재생되었습니다. 빗소리가 들렸습니다. 와이퍼가 미친 듯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시야가 불량했습니다. 조수석에 누군가 앉아 있었습니다. 여자였습니다. 얼굴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고개를 숙이고 흐느끼고 있었습니다. 괜찮을 겁니다. 제가 지켜드릴게요. 도윤의 목소리였습니다. 10년 전 자신의 목소리였습니다. 미안해요. 다 제 탓이에요. 여자의 목소리였습니다. 떨리고 있었습니다. 당신 잘못이 아닙니다. 하늘이는 우리 아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늘이. 그 이름이 또 나왔습니다. 도윤의 손이 떨렸습니다. 영상 속에서 갑자기 헤드라이트가 나타났습니다. 반대편 차선에서 미끄러지며 돌진해 왔습니다. 안 돼. 여자의 비명이 들렸습니다. 당신은 꼭 살아야 해요. 도윤의 외침이 들렸습니다. 하늘이 위에서라도. 충돌음이 들렸습니다. 영상이 흔들렸습니다. 그리고 끊겼습니다. 도윤은 멍하니 화면을 바라보았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자신이 우는지도 몰랐습니다. 그 목소리였습니다. 꿈속에서 들었던 그 목소리였습니다. 음성 분석을 해주십시오.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여자 목소리를 분석해서 이 회사 직원들과 대조해 보십시오. 이틀 후였습니다. 비서실장이 결과를 들고 왔습니다. 회장님, 그의 표정이 심각했습니다. 청소부 한은아 씨와 음성이 일치합니다. 도윤의 세상이 무너졌습니다. 다음 날 새벽 도윤은 회사 로비에서 은하를 기다렸습니다. 6시가 되자 은하가 나타났습니다. 청소 도구를 든 채 로비로 들어서다가 도윤을 보고 얼어붙었습니다. 잠깐 이야기 좀 합시다. 도윤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습니다. 명령이 아니었습니다. 간청이었습니다. 은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눈을 피했습니다. 할 말이 없습니다. 저는 있습니다. 도윤이 한 걸음 다가섰습니다. 10년 전 우리는 함께 있었습니다. 블랙박스 영상을 봤습니다. 은하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가방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당신 목소리였어요. 하늘이라는 이름을 말한 사람도 당신이었고. 그만하세요. 은하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제발 더 이상 파헤치지 마세요. 왜입니까? 왜 숨기는 겁니까? 도윤의 목소리에 절박함이 묻어났습니다. 제가 알아야 할 권리가 있지 않습니까? 은하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당신은 저를 기억 못하잖아요. 그게 더 나아요. 기억하지 않는 게 당신에게 더 행복한 일이에요. 제가 판단할 일입니다. 도윤이 다시 다가서려 했습니다. 은하가 뒤로 물러났습니다. 급하게 몸을 돌려 계단 쪽으로 뛰어갔습니다. 가방 끈이 어깨에서 벗겨지면서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안에 있던 물건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도시락통, 수건, 작은 지갑, 그리고 사진 한 장. 도윤이 몸을 숙여 사진을 집어들었습니다. 심장이 멈췄습니다. 10살쯤 되어 보이는 남자아이였습니다.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눈이 반달 모양으로 접혔습니다. 앞니가 빠져서 더 귀여워 보였습니다. 도윤의 손이 떨렸습니다. 낯설지 않았습니다. 이 아이를 본 적이 있었습니다. 어디서였을까요? 언제였을까요? 사진을 뒤집었습니다. 하늘이와 아빠의 약속 마이너스 꼭 다시 만나자. 글씨가 흐릿했습니다. 오래되어 보였습니다. 잉크가 번진 자국이 있었습니다. 눈물 자국 같았습니다. 돌려주세요. 은하가 달려왔습니다. 사진을 낚아채려 했습니다. 도윤이 사진을 높이 들었습니다. 이 아이가 누구입니까? 상관없어요. 하늘이입니까?
이 아이가 그 하늘이입니까? 은하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아빠는 누구입니까? 이 아이 아빠가 누구냐고요? 도윤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소리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은하가 주저앉았습니다. 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손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어깨가 들썩였습니다. 당신이에요. 떨리는 목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당신이 하늘이 아빠예요. 세상이 조용해졌습니다.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도윤은 사진을 움켜쥔 채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아빠, 자신이 아빠라니. 말도 안 됩니다. 도윤이 중얼거렸습니다. 저는 결혼한 적이 없습니다. 자식도 없고. 우린 결혼하지 못했어요. 은하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 범벅인 얼굴이었습니다. 당신 부모님이, 당신 가족이 반대했어요. 신분이 다르다고. 저는 그냥 식당 종업원이었으니까. 도윤의 가슴이 조였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저를 지켜주려 했어요. 우리 아기를 지켜주려 했고, 그날 밤 당신 어머니한테서 도망쳐 나오는 저를 데리러 오셨죠. 그래서 도윤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그래서 사고가 난 겁니까? 은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빗길이었어요. 차가 미끄러졌고 당신은 저를 보호하려다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당신이 다쳤어요. 머리를 심하게 부딪혔어요. 병원에 실려갔을 때 의식이 없었어요. 도윤은 벽에 기대섰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저는 경미한 부상만 입었어요. 뱃속의 아기도 무사했고, 하지만 은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당신이 깨어났을 때 저를 몰라봤어요. 이름도 얼굴도 기억하지 못했어요. 그럼 도윤이 간신히 물었습니다. 그럼 왜 말하지 않았습니까? 왜 제게 알려주지 않았어요? 당신 가족이 그러지 말래요. 은하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기억도 못하는데 굳이 알려줄 필요 없다고. 오히려 잘 됐다고. 이참에 깨끗하게 정리하라고. 뭐라고요? 도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돈을 줬어요. 아기 낳고 키우는데 쓰라고. 대신 당신 앞에 다시 나타나지 말라고. 당신 인생을 방해하지 말라고. 은하가 손으로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래서 받았어요. 저는 무일푼이었고 뱃속엔 아기가 있었으니까. 하늘이를 낳고 혼자 키웠어요. 도윤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미안해요. 은하가 일어섰습니다. 당신을 다시 만날 생각은 없었어요. 그런데 이 회사에 청소 일을 하게 됐고 눈물이 또 흘렀습니다. 당신을 마주친 순간 죽는 줄 알았어요. 하지만 당신은 저를 몰라봤죠. 그래서 다행이라고 생각했어요. 다행이라고요. 도윤이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제가 아무것도 기억 못하는 게 다행이라고요. 당신은 이제 훌륭한 회장이잖아요. 회사도 잘 되고 있고 저 같은 사람은 당신 인생에 필요 없어요. 필요 없다니. 도윤이 다가가 은하의 어깨를 붙잡았습니다. 제 아들이 있는데, 제 사랑이 있었는데, 어떻게 필요 없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은하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미 늦었어요. 10년이 지났어요. 당신은 저를 기억 못하고 저는 그저 청소부일 뿐이에요. 늦지 않았습니다. 도윤의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시작하면 됩니다. 하늘이는요? 은하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하늘이한테 뭐라고 말할 건데요? 아빠가 엄마를 버렸다가 다시 나타났다고요. 그것도 기억조차 못하는 아빠라고요. 도윤은 할 말이 없었습니다. 하늘이는 아빠를 기다렸어요. 매일 밤 자기 전에 아빠가 언제 오냐고 물었어요. 저는 거짓말을 했어요. 아빠는 먼 곳에서 일하고 있다고.
언젠가 돌아올 거라고. 은하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이제 그 아이는 10살이에요. 더 이상 순진하지 않아요. 아빠가 우릴 버렸다는 걸 알아요. 그래도 기다려요. 제발 나타나 달라고. 도윤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보여주세요. 뭐요? 하늘이를, 제 아들을 보여주세요. 은하가 눈을 감았습니다.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안 돼요. 왜입니까? 당신이 나타났다가 다시 사라지면 그 아이가 받을 상처를 생각해 봤어요. 차라리 모르는 게 나아요. 저는 사라지지 않을 겁니다. 도윤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제가 기억을 못하건 말건, 하늘이는 제 아들입니다. 당신은 제가 사랑한 사람이고, 사랑이라니. 은하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우린 10년 전에 끝났어요. 아닙니다. 도윤이 은하의 손을 잡았습니다. 제가 당신을 보는 순간 느꼈어요. 가슴이 뛰었어요. 이유도 모르고, 당신이 누군지도 모르고, 하지만 제 가슴은 알고 있었어요. 은하의 손이 떨렸습니다. 그건 착각이에요. 착각이 아닙니다. 도윤이 그녀의 손을 꽉 쥐었습니다. 기회를 주세요. 다시 시작할 기회를, 하늘이를 만날 기회를. 은하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눈물만 흘렸습니다. 도윤은 그녀를 그냥 보낼 수 없었습니다. 제 연락처입니다. 명함을 건넸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언제든 연락하세요. 저는 기다리겠습니다. 은하는 명함을 받아 쥐었습니다. 아무 말 없이 돌아섰습니다.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도윤은 그 자리에 서서 그녀의 뒷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가슴이 아팠습니다.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손에 쥐어진 사진을 내려다보았습니다. 하늘이 자신의 아들이었습니다. 웃고 있는 아이의 얼굴이 흐릿하게 보였습니다. 눈물 때문이었습니다. 미안하다. 하늘아. 도윤이 중얼거렸습니다. 아빠가 미안하다. 그날 밤 도윤은 집에서 사진만 바라보았습니다. 밤새도록 눈물을 흘리며 자신이 잃어버린 10년이 얼마나 소중했는지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사흘이 지났지만 은하에게서 연락이 오지 않았습니다. 도윤은 로비에서 그녀를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은하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다른 청소부에게 물어봤습니다. 병가를 냈다고 했습니다. 도윤은 인사팀을 불렀습니다. 하은아 씨 주소를 알려주십시오. 회장님, 그건 개인정보라. 지금 당장요. 목소리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주소를 받아든 도윤은 차를 몰고 떠났습니다. 서울 외곽의 낡은 빌라촌이었습니다. 페인트가 벗겨진 건물들, 좁은 골목길, 자신이 살던 세계와는 너무나 다른 곳이었습니다. 3층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203호. 문패에 하은하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안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은하였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눈이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왜 여기까지? 연락이 없어서 직접 왔습니다. 도윤이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진심입니다. 도망치지 마세요. 은하는 문을 닫으려 했습니다. 도윤이 손으로 막았습니다. 제발요.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제게도 기회를 주세요. 아빠가 될 기회를. 엄마. 안에서 아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구야? 도윤의 심장이 멎었습니다. 하늘이었습니다. 분명 하늘이의 목소리였습니다. 아이가 문 쪽으로 뛰어왔습니다. 은하가 급히 막아섰습니다. 아무도 아니야. 들어가 있어. 누군데요? 호기심 가득한 목소리였습니다. 도윤은 문틈으로 아이를 보았습니다. 사진 속 그 아이였습니다. 더 자랐습니다. 키도 컸습니다. 하지만 눈만큼은 똑같았습니다. 초롱초롱 빛나는 눈, 가슴이 뛰었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저기, 도윤이 목이 메어 말했습니다. 엄마 친구분이야. 들어가 있으렴. 은하가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하늘이는 고개를 갸웃하더니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은하가 문을 반쯤 닫고 나왔습니다. 돌아가세요. 그 애를 만나게 해주세요. 안 돼요. 은하의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당신이 누군지도 모르는 아이한테 뭐라고 말할 건데요? 사실대로 말하겠습니다. 그럼 그 애가 받을 충격은요? 아빠가 자기를 기억도 못한다는 사실을요. 도윤은 할 말이 없었습니다. 일주일만 주세요. 은하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일주일 뒤에 다시 오세요. 그때까지 제가 하늘이한테 천천히 말할게요. 약속하십니까? 네. 은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일주일 뒤에 만나게 해드릴게요. 도윤은 물러섰습니다. 더 이상 강요할 수 없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도윤은 자신의 집을 새삼스럽게 바라보았습니다. 강남 한복판의 펜트하우스. 넓고 화려했습니다. 하지만 텅 비어 있었습니다. 은하와 하늘이가 사는 좁은 빌라가 더 따뜻해 보였습니다. 그날 밤 도윤은 오래된 가족 사진을 꺼냈습니다. 부모님과 함께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어머니는 5년 전 세상을 떠났습니다. 암이었습니다. 아버지는 그 후 미국으로 이민을 갔습니다. 1년에 한두 번 통화할 뿐이었습니다. 부모님이 반대했다고 했지. 은하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도윤은 서재로 가서 오래된 서류함을 열었습니다. 먼지가 쌓여 있었습니다. 하나씩 뒤적였습니다. 낡은 편지 봉투가 나왔습니다. 도윤에게 어머니의 필체였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봉투를 열었습니다. 아들아, 엄마가 너무 미안하구나. 내가 사랑하던 그 여자와 아기 이야기를 들었을 때 엄마는 받아들일 수 없었단다. 우리 집안과 어울리지 않는 신분이라고 생각했지. 사고가 나고 내가 기억을 잃었을 때 엄마는 하늘이 도운 거라고 생각했어. 그래서 그 여자에게 돈을 주고 멀리 보냈지. 내 인생을 위해서라고 믿었단다. 하지만 이제 죽음을 앞두고 보니 엄마가 틀렸던 것 같구나. 내가 행복하지 않았어. 항상 뭔가 잃어버린 사람처럼 공허해 보였지. 미안하다. 엄마를 용서해다오. 그리고 내가 사랑했던 사람을 찾아라. 너무 늦기 전에. 편지가 손에서 떨어졌습니다. 도윤은 주먹으로 책상을 쳤습니다.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어머니, 목이 메었습니다. 왜 그러셨습니까? 왜? 분노와 슬픔이 뒤섞였습니다. 어머니를 원망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세상에 없었습니다. 용서를 구할 수도 화를 낼 수도 없었습니다. 다음 날 도윤은 미국에 있는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버지, 도윤이냐? 무슨 일이니? 10년 전 제가 사귀던 여자가 있었습니까? 전화 너머가 조용해졌습니다. 대답해 주십시오. 있었다. 하는 여자였지. 아버지의 목소리가 낮았습니다. 어머니가 반대하셨습니까? 그랬지. 신분 차이가 너무 났거든. 너는 고집을 부렸고 그 여자와 결혼하겠다고. 심지어 아기까지 생겼다더구나. 도윤의 손이 떨렸습니다. 그런데 사고가 났지. 내가 기억을 잃었고 어머니는 그게 기회라고 생각하셨어. 그래서 은하를 쫓아내신 겁니까? 너를 위해서였다. 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잘못이었던 것 같구나. 내가 그 후로 행복해 보이지 않았으니까. 아버지도 알고 계셨습니까? 제가 아들이 있다는 걸. 침묵이 흘렀습니다. 알고 있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었어.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일이었으니까. 돌이킬 수 있습니다. 도윤의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바로잡겠습니다.
전화를 끊었습니다. 도윤은 비서실장을 불렀습니다. 제 개인 재산 목록을 가져오십시오. 그리고 변호사를 불러주세요. 무슨 일이십니까? 준비할 게 있습니다. 며칠 동안 도윤은 서류 작업에 매달렸습니다. 재산 정리, 법적 서류, 그리고 앞으로의 계획.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도윤은 다시 그 빌라를 찾았습니다. 손에는 서류 가방과 작은 선물 상자를 들고 있었습니다.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은하가 문을 열었습니다. 얼굴이 여전히 긴장되어 있었습니다. 들어오세요. 좁은 거실이었습니다. 낡은 소파, 오래된 텔레비전. 하지만 깨끗했습니다. 아이가 그린 그림들이 벽에 붙어 있었습니다. 하늘아, 나와봐. 은하가 방을 향해 불렀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하늘이가 나왔습니다. 도윤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세상이 멈췄습니다. 아이는 도윤을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작은 입술이 떨렸습니다.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너, 도윤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이와 눈높이를 맞췄습니다. 너를 보니까 목이 메었습니다. 왜 이렇게 반가운지 모르겠구나. 하늘이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엄마가 말해줬어요. 작은 목소리였습니다. 아저씨가 제 아빠라고. 그래, 도윤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아빠란다. 엄마 기억 못한대요. 하늘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도 기억 못해요. 미안하다. 도윤이 아이를 끌어안았습니다. 정말 미안하다. 하늘아. 하늘이의 작은 몸이 떨렸습니다. 아이가 도윤의 옷깃을 움켜쥐었습니다. 아빠, 작은 울음이 터졌습니다. 보고 싶었어요. 정말 보고 싶었어요. 도윤은 아이를 꽉 안았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10년 동안 이 아이는 아빠를 기다렸습니다. 오지 않는 아빠를, 기억도 못하는 아빠를. 이제 있어줄게. 도윤이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아빠가 이제 곁에 있어줄게. 은하가 뒤에서 눈물을 닦고 있었습니다. 도윤은 아이를 놓고 서류 가방을 열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은하가 물었습니다. 하늘이 이름으로 된 신탁 계좌입니다. 교육비, 생활비 모두 해결될 겁니다. 받을 수 없어요. 이건 제 의무입니다. 도윤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아버지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이고요. 그리고 작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하늘이에게 건넸습니다. 늦었지만 생일 선물이야. 하늘이가 상자를 열었습니다. 작은 시계였습니다. 뒷면에 글자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하늘이에게 사랑하는 아빠가. 아이의 눈에서 또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고마워요, 아빠. 도윤은 아이를 다시 안았습니다. 세 사람은 좁은 거실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5년의 공백이 조금씩 채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이후 도윤은 매일 저녁 은하의 집을 찾았습니다. 처음엔 어색했습니다. 하늘이는 조심스럽게 거리를 두었습니다. 아빠라고 부르긴 했지만 낯선 사람 대하듯 했습니다. 도윤은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저녁을 같이 먹었습니다. 은하가 차린 소박한 식탁이었습니다. 된장찌개, 김치, 계란말이. 도윤은 평생 먹어본 음식 중 가장 맛있었습니다. 아빠, 회사 일은 재미있어요? 하늘이가 물었습니다. 재미있다기보다는 도윤이 웃었습니다. 바쁘단다. 하지만 이제 너랑 시간을 보내는 게 더 좋아. 하늘이가 수줍게 웃었습니다. 저도요. 아빠랑 같이 있는 거 좋아요. 도윤의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주말이 되었습니다. 하늘아, 놀이공원 갈래? 정말요? 하늘이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엄마도 같이 가요? 도윤이 은하를 바라봤습니다. 은하는 망설였습니다. 저는 괜찮아요.
둘이 가세요. 안 돼요, 엄마. 하늘이가 은하의 손을 잡았습니다. 같이 가야 해요. 우리 셋이 다 같이요. 은하는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놀이공원은 사람들로 붐볐습니다. 하늘이는 신나서 이것저것 타고 싶어 했습니다. 저거 타고 싶어요. 롤러코스터를 가리켰습니다. 그건 너무 무서운 거 아니니? 은하가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아빠가 옆에 있으니까. 도윤이 하늘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래. 아빠가 지켜줄게. 세 사람은 롤러코스터에 올랐습니다. 하늘이는 도윤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출발하자 비명과 웃음이 터졌습니다. 내려왔을 때 하늘이의 얼굴이 환하게 빛났습니다. 아빠, 진짜 재미있었어요. 그래. 다행이다. 도윤이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은하가 미소 지으며 두 사람을 바라봤습니다. 그 모습이 자연스러웠습니다. 마치 오래전부터 함께였던 것처럼. 저녁이 되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하늘이는 피곤한지 소파에 누워 잠들었습니다. 도윤과 은하는 작은 베란다에 나와 앉았습니다. 밤바람이 시원했습니다. 고마워요. 은하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하늘이가 저렇게 행복해하는 모습 오랜만에 봐요. 제가 해야 할 일입니다. 그래도 은하가 도윤을 바라봤습니다. 당신은 기억도 못하는데 이렇게까지 해줄 필요 없어요. 기억하지 못해도 도윤이 말했습니다. 제 아들이고 당신은 제가 사랑했던 사람이지 않습니까? 사랑했던 은하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과거형이네요. 아니, 도윤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지금도. 은하가 깜짝 놀라 도윤을 바라봤습니다. 무슨 말을? 처음 당신을 봤을 때부터 알았어요. 제 가슴이 뛰었고 이유 없이 그리웠고 그게 사랑이 아니면 뭐겠습니까? 은하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기억도 못하면서 기억은 없어도 마음은 남아 있었어요. 도윤이 은하의 손을 잡았습니다. 당신을 다시 사랑하게 됐어요. 아니, 계속 사랑하고 있었는지도 모르겠어요. 저는 은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당신을 한 번도 잊은 적이 없어요. 항상 매일 당신을 그리워했어요. 두 사람의 손이 꽉 맞잡혔습니다. 미안합니다. 도윤이 말했습니다. 혼자 힘들게 하늘이를 키우게 해서, 아프게 해서. 당신 잘못이 아니에요. 알아요. 하지만 그래도 미안합니다. 은하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깨가 떨렸습니다. 정말 힘들었어요. 혼자서 아기 낳고 밤새 일하고 하늘이가 아플 때마다 당신이 곁에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생각했어요. 이제 있어요. 도윤이 은하를 안았습니다. 이제 제가 있어요. 혼자 두지 않을게요. 은하가 도윤의 가슴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눈물이 그의 셔츠를 적셨습니다. 고마워요. 돌아와줘서. 제가 고맙습니다. 기다려줘서.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안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도윤은 회사에 중요한 발표를 했습니다. 앞으로 저는 업무 시간을 조정하겠습니다. 저녁 6시 이후에는 긴급한 경우를 제외하고 회의를 잡지 마십시오. 임원들이 웅성거렸습니다. 가족과 시간을 보내는 게 우선입니다. 회장님께 가족이 계셨습니까? 한 임원이 놀라서 물었습니다. 네, 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곧 가족이 될 사람도요. 도윤이 미소 지었습니다. 일도 중요하지만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시간이 더 소중하다는 걸 배웠습니다. 저녁에 도윤은 은하의 집을 찾았습니다. 손에 꽃다발을 들고 있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은하가 놀라서 물었습니다. 당신 좋아하는 꽃이 뭔지 모르겠어서 예쁜 걸로 골랐어요. 도윤이 쑥스럽게 말했습니다. 백합이에요. 제가 좋아하는 꽃. 은하가 꽃다발을 받아들었습니다. 어떻게 알았어요?
몰랐어요. 운이 좋았나 봐요. 둘은 마주보고 웃었습니다. 엄마, 아빠. 하늘이가 방에서 뛰어나왔습니다. 이거 봐요. 오늘 미술 시간에 그렸어요. 그림을 펼쳤습니다. 세 사람이 손을 잡고 있는 그림이었습니다. 위에 우리 가족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도윤의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잘 그렸다, 하늘아. 우리 진짜 가족 되는 거죠? 하늘이가 기대에 찬 눈으로 물었습니다. 도윤이 은하를 바라봤습니다. 은하도 도윤을 바라봤습니다. 그래. 도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 진짜 가족이 될 거야. 하늘이가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도윤과 은하를 껴안았습니다. 좋아요. 정말 좋아요. 그날 밤 하늘이가 잠든 후 도윤은 은하에게 물었습니다. 저와 결혼해 주시겠습니까? 뭐라고요? 기억은 없지만 제 마음은 확실합니다. 당신과 하늘이와 함께 살고 싶어요. 은하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생각할 시간을 주세요. 얼마든지요. 도윤이 미소 지었습니다. 기다릴게요. 며칠 후 은하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만날 수 있을까요? 할 말이 있어요. 도윤은 바로 달려갔습니다. 은하가 심각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뭔가 잘못됐습니까? 아니요. 그게 아니라 은하가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당신한테 보여줄 게 있어요. 서랍에서 낡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열어보니 사진들이 가득했습니다. 이게 도윤의 손이 떨렸습니다. 자신과 은하가 함께 찍은 사진들이었습니다. 웃고 있는 모습, 손을 잡은 모습, 함께 밥을 먹는 모습. 우리 참 행복했어요. 은하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매일 웃었고, 미래를 꿈꿨고, 사진 속 자신의 얼굴이 낯설지 않았습니다. 지금보다 젊었지만 무엇보다 행복해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은하가 작은 상자를 내밀었습니다. 반지였습니다. 남자 반지와 여자 반지 한 쌍. 이건 우리 약혼 반지예요. 비싸지 않아요. 당신이 첫 월급으로 사준 거예요. 도윤이 반지를 집어들었습니다. 안쪽에 글자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은하에게 영원히 사랑해, 도윤.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미안해요. 도윤이 흐느꼈습니다. 이 모든 걸 잊어서, 당신과의 행복을 잊어서. 괜찮아요. 은하가 도윤의 손을 잡았습니다. 다시 만들면 돼요. 새로운 기억을. 네. 도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제 대답은 은하가 미소 지었습니다. 네. 당신과 결혼할게요. 도윤이 은하를 껴안았습니다. 두 사람은 눈물을 흘리며 웃었습니다. 10년의 시간이 드디어 제자리로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결혼식은 작고 소박하게 치렀습니다. 호텔 연회장이나 화려한 예식장 대신 작은 정원이 있는 레스토랑을 택했습니다. 하늘이가 좋아하는 곳이었습니다. 손님은 많지 않았습니다. 회사 임원 몇몇과 은하의 친구들, 그리고 하늘이의 선생님, 도윤의 아버지도 미국에서 날아왔습니다. 아들아, 아버지가 도윤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내 어머니가 살아계셨다면 분명 축복해 주셨을 거다. 늦었지만 행복하거라. 네. 아버지. 하늘이는 새 양복을 입고 들뜬 얼굴로 이리저리 뛰어다녔습니다. 아빠, 엄마 정말 예뻐요. 은하가 순백의 드레스를 입고 나타났습니다. 화려하지 않았지만 우아했습니다. 미소가 햇살처럼 환했습니다. 도윤의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기억은 없었지만 분명 5년 전에도 이렇게 심장이 뛰었을 것 같았습니다. 아름답습니다. 도윤이 손을 내밀었습니다. 은하가 그 손을 잡았습니다. 식은 간소했지만 따뜻했습니다. 서로의 손을 잡고 서약을 나눴습니다. 저는 당신을 기억하지 못합니다.
도윤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제 가슴은 당신을 알고 있었습니다. 앞으로 평생 당신과 하늘이를 지키겠습니다. 은하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저는 당신을 한 번도 잊은 적이 없습니다. 이제 다시 시작할 수 있어서 행복합니다. 평생 사랑하겠습니다. 반지를 끼워줬습니다. 10년 전 약혼 반지 대신 새로운 결혼 반지였습니다. 사랑해요. 도윤이 속삭였습니다. 저도 사랑해요. 은하가 대답했습니다. 결혼식이 끝나고 세 사람은 새 집으로 향했습니다. 도윤이 준비한 강남의 아파트가 아니었습니다. 은하가 원했던 곳, 학교 근처의 작은 빌라였습니다. 여기가 더 좋아요. 은하가 말했습니다. 하늘이 친구들도 가까이 있고 너무 화려하지 않아서. 당신이 편한 곳이 제게도 집입니다. 도윤이 웃었습니다. 집안은 이미 꾸며져 있었습니다. 소박하지만 아늑했습니다. 거실에는 세 사람의 사진이 걸려 있었습니다. 우와! 하늘이가 자기 방을 보고 소리쳤습니다. 진짜 멋있어요. 아빠 고마워요. 방 안에는 새 책상과 침대, 그리고 하늘이가 좋아하는 로봇 장난감들이 가득했습니다. 공부 열심히 해야 한다. 네, 약속할게요. 하늘이가 도윤을 껴안았습니다. 그날 밤 도윤과 은하는 베란다에 나와 앉았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반짝였습니다. 행복해요? 도윤이 물었습니다. 네, 꿈만 같아요. 은하가 도윤의 어깨에 머리를 기댔습니다. 10년 동안 당신을 그리워했는데 이렇게 다시 시작할 수 있다니. 앞으로 더 행복하게 해줄게요. 기억이 돌아오지 않아도 괜찮아요. 은하가 말했습니다. 지금 이 순간이 더 소중하니까. 도윤이 은하의 손을 잡았습니다. 당신은 참 강한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그냥 당신을 사랑했을 뿐이에요. 저도 당신을 사랑해요. 기억은 없어도 이 마음만큼은 확실해요. 몇 달이 흘렀습니다. 하늘이는 학교에서 친구들에게 자랑했습니다. 우리 아빠 진짜 멋있어. 회사 회장님이래. 거짓말. 진짜야. 오늘 학교에 오신대. 도윤은 약속대로 학교 학부모 참여 수업에 갔습니다. 양복 대신 청바지와 티셔츠를 입었습니다. 하늘이 아빠. 아이들이 신기한 듯 바라봤습니다. 안녕하세요. 강도윤입니다. 도윤이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수업이 끝나고 하늘이와 손을 잡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빠, 오늘 정말 재미있었어요. 그래. 다행이다. 친구들이 다 부러워했어요. 아빠가 멋있대요. 도윤은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가슴이 벅찼습니다. 집에 도착하니 은하가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어서 와요. 식탁 차려요. 네. 세 사람은 식탁에 둘러앉았습니다. 은하가 만든 김치찌개가 김이 모락모락 났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하늘이가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밥을 먹으면서 하늘이는 학교 이야기를 신나게 했습니다. 도윤과 은하는 웃으며 들어줬습니다. 이런 평범한 일상이 도윤에게는 기적 같았습니다. 어느 토요일 도윤은 가족들을 데리고 특별한 곳으로 갔습니다. 여긴 어디예요? 은하가 물었습니다. 우리가 처음 만난 곳이래요. 도윤이 말했습니다. 제가 조사했어요. 10년 전 자료를 찾아서 작은 카페였습니다. 한강 근처의 오래된 카페. 안으로 들어가자 주인이 반갑게 맞았습니다. 어머, 두 분 정말 오랜만이네요. 저희를 기억하세요? 은하가 놀라서 물었습니다. 그럼요. 맨날 오셨잖아요. 항상 저 자리에 앉아서 손잡고 웃고. 주인이 창가 자리를 가리켰습니다. 세 사람은 그 자리에 앉았습니다. 여기서 프로포즈했대요. 도윤이 말했습니다. 비 오는 날이었고 제가 무릎 꿇고 기억해요. 은하가 웃었습니다.
너무 떨려서 반지를 떨어뜨렸죠. 그랬군요. 도윤이 웃었습니다. 지금은 기억 못하지만 분명 그때도 당신이 정말 좋았을 거예요. 저도 당신이 정말 좋았어요. 은하의 눈이 촉촉해졌습니다. 밖으로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비다? 하늘이가 창밖을 보며 소리쳤습니다. 도윤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빗방울이 유리창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머릿속이 번쩍했습니다. 빗소리, 카페 안의 따뜻한 불빛, 은하의 얼굴, 무언가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희미한 기억의 조각이. 괜찮아요? 은하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아, 네. 도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잠깐 이상한 느낌이 들었어요. 기억이 돌아온 건 아니죠?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도윤이 은하의 손을 잡았습니다. 기억이 돌아오든 안 돌아오든 상관없어요. 지금 이 순간 당신을 사랑하고 있으니까. 은하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행복한 눈물이었습니다. 고마워요. 제가 더 고마워요. 저를 기다려줘서, 다시 사랑해줘서. 하늘이가 두 사람의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 항상 함께 있을 거죠? 그럼 도윤이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영원히 함께 있을 거야. 비는 계속 내렸습니다. 하지만 카페 안은 따뜻했습니다. 세 사람의 웃음소리가 빗소리와 어우러졌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도윤은 백미러로 뒷좌석을 보았습니다. 하늘이가 은하의 무릎에 기대어 잠들어 있었습니다. 피곤했나 봐요. 은하가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행복해 보여요. 도윤이 웃었습니다. 우리 아들. 네, 우리 아들이에요. 집에 도착해 하늘이를 침대에 눕혔습니다. 은하가 이불을 덮어주고 이마에 키스했습니다. 잘 자, 하늘아. 도윤도 아이의 이마에 키스했습니다. 사랑한다, 아들. 두 사람은 조용히 방을 나왔습니다. 거실 소파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당신, 은하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혹시 오늘 카페에서 뭔가 기억난 거예요? 도윤이 잠시 생각했습니다. 확실하진 않아요. 하지만 뭔가 익숙한 느낌이 들었어요. 마치 전에도 그 순간을 경험한 것 같은. 기억이 돌아올까요? 모르겠어요. 도윤이 은하의 손을 잡았습니다. 하지만 돌아와도, 안 돌아와도 괜찮아요. 중요한 건 지금이니까. 그래도 당신이 우리의 행복했던 시간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새로 만들면 돼요. 더 많은 행복한 기억을. 은하가 도윤의 어깨에 머리를 기댔습니다. 고마워요. 돌아와줘서. 저야말로 고마워요. 저를 포기하지 않아줘서. 두 사람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비는 그쳤습니다. 구름 사이로 달빛이 비쳤습니다.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기억은 사라졌지만 사랑은 남았습니다. 그리고 그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 세 사람의 그림자가 따뜻한 불빛 아래 길게 이어졌습니다. 사랑은 기억이 아니라 선택이었다.